교재 2장 2절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세 번째 경우입니다. 특성 방정식을 풀어봤을 때 세 번째 경우로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을 때 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와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많은 응용 문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경우 허근을 가질 때입니다. 용수철의 진동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려고 할 때 정말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허근을 가질 때 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y2' 플러스 ay' 플러스 by = 0이라는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상미방은 이런 꼴이라는 것을 앞서 정의를 했었고요. 해를 예측해서 풀었었죠. 지수권에 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고, 그래서 해 y를 2의 람다 x 승권이라고 가정하고 쭉 풀어봤더니만 특성 방정식이 구해졌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을 람다로 표시한다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 = 0 이런 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는 이미 앞 시간에 했었으니까 이 시간에는 허근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어본 결과 허근을 갖는 경우가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람다를 구해봤더니만 그냥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 꼴이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런 꼴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근해 공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근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실수부, 이렇게 허수부, 복소수 형태로 보다시피 켤레 복소수 형태로 해가 표시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저자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가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놓으려는 알파 값이라 보면 되고요. 여기 오메가를 선생님이 그냥 베타로 표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직접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고 식을 변형해서 나온 식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이걸 다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즉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실수부 알파, 허수부가 베타였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근이 우리가 지수권에 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I 베타가 람다1, 알파 마이너스 I 베타가 람다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근을 다음같이 표시할 수 있죠. 2의 람다1 x승인데 람다1은 알파 플러스 I 베타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이 첫 번째 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의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x승, 이것이 두 번째 해요. 첫 번째에다가 C1배, 두 번째에다가 C2배를 하고 그들을 결합해서 일반해를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서로 다르면은 이 함수에다가 상수배에서 이걸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해의 모양이 y는 C1y1 플러스 C2y2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앞에서도 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C1, C2는 나중에 이런 꼴로 표시할 때 쓰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A, B로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해를 Y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의 특성 방정식이 허근을 가졌을 때, 세 번째 케이스 허근을 가졌을 때 해의 모양은 이런 꼴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모양이 이 미방의 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즉 허근을 갖는다고 해서 해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허근을 갖게 된다면은 당연히 복소수 범위 내 해를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한테는 실수에 대한 해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소수 형태로 표시되는 이 해를 잘 정돈해서 실함수 형태의 해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2의 알파 x승 곱하기 2의 I 베타 x승이고요. B 2의 알파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 베타 x승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항등식을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일러 공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일러 공식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일러 공식은 뭘 나타내냐면 2의 i의 자, 여기 x승이라 할까요? 2의 i의 x승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것이 오일러 공식입니다. 이 복소수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공업수학 교재 학원에 있습니다. 학원에 보면은 한 6, 7개 단원 정도를 할애해서 저자가 복소수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우리가 공업수학 학원을 공부할 때 그때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오일러 공식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에요. 오일러 상수라 불려지는 그 2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미분적분에서 배웠던 그 상수 2를 뜻해요. 자,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왜 같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2의 t승의 매크로닉 급수식이 어떤 모양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공업사 학원에서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복소수 대신에 복소수를 나타내는 기호 대신에 이렇게 ix로 바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t 대신에 ix를 대입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t 대신에 ix를 대입하고 ix의 n승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그마를 쭉 풀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0 팩토리얼은 1이고요. 0이 안에 모두에서 0에서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1, 그리고 1 팩토리얼 분의 ix의 1승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ix의 제곱 이와 같이 되고요. 3 팩토리얼 분의 ix의 3승 이와 같이 됩니다. 얘네들을 다시 한번 쭉 풀어서 쓰면은 얘는 그냥 ix를 쓰면 되겠네요. i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i의 3승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i의 3승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이 되고 그 뒤에 항이 더 있었다면 4 팩토리얼 분의 i의 4승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x의 4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가겠죠. 자, 우리는 이 식에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듯이 복소수 범위대로 확대를 해도 전 복소 평면상에서도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언제나 참이되니까 전 복소 평면상에서 절대수렴합니다. 절대수렴한다는 얘기는 항을 재배열해도 합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을 적절하게 재배열할 생각인데요. 얘를 잘 들여다보면 한 칸 건너뛸 때마다 헛수 단위 i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앞뒤에는 헛수 단위 i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헛수 단위가 들어있지 않는 항과 헛수 단위가 들어있는 이 항으로 다시 재배열해서 표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이고요. 몇 번을 더 계산하면 6 팩토리얼 분의 x의 6승, 8 팩토리얼 분의 x의 8승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한 i가 들어있는 항을 따로 묶어놓으면 x 마이너스 i 바깥으로 나갔고요.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이 되고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i 바깥으로 나가서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x의 7승 이런 항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얘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미분적분학 교과중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삼각함수 코사인 x의 매크로닉 급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함수 코사인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플러스 i가 있죠. 이 두 번째 괄호는요. 1, 3, 5, 7, 9로 가죠. 홀수죠. 홀수 팩토리얼 분의 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x의 홀수수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삼각함수 sin x에 대한 매크로닉 급수식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잘 써보니까 이와 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의 ix승은 코사인 x 더하기 i sin x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일러 공식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 x는 실제로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소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지금은 당장 이 오일러 공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일러 공식을 활용할 생각인데요. 자, 이 오일러 공식에서
x 대신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성립합니다. 즉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가 들어가도 성립하거든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의 알파 x승이고요. 여기에 보면 오일러 공식을 쓸 수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네모냈던 부분을 여기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즉 네모 위치 대신에 요 x 대신에 베타 x와 마이너스 베타 x를 각각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성립한다는 것을 앞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은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코사인, 자, 네모 부분을 대신 대입합니다. 코사인 베타 플러스 i 사인 베타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다 내렸을까요? b 그리고 2의 알파 x승. 자, 이쪽에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x를 대입합니다. 플러스 i의 사인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 밑에 있는 괄호에는 코사인이 우함수라는 성질을 쓸 것이고 여기는 사인은 기함수라는 성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다시 쓰면 코사인 베타 x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요.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사인 베타 x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개를 결합할 때 공통항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베타 x를 묶어내면 얘하고 얘를 더할 수 있죠. 여기도 공통항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2의 알파 x승이 공통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항이 4개가 생기죠. 2의 알파 x승 코사인 베타 x가 공통항이니까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이 두 개를 묶어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전개하고 얘도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개하면 ai가 있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와서 마이너스 bi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b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의 알파 x승 사인 베타 x가 있네요. 여기도 2의 알파 x승 곱하기 사인 베타 x승이 공통인수라서 묶어낸 겁니다. 이거 전개하면 항이 모두 4개 나오는데 여기도 전개하면 항이 4개가 나와요. 공통항으로 묶어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잘 살펴보면은 이 a 더하기 b는 어차피 상수 아닌가요? 그래서 이 상수를 우리는 C1으로 쓰려고 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종 해의 모양을 C1, Y1 플러스 C2, Y2 꼴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앞에 2장 1절에서도 일반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써왔던 기호 표기를 그냥 이어서 쓰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자, 이건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요 부분을 C2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놓는다면요. 여기 잘 볼까요? 2의 알파 x에서 여기서 말하는 알파 실수고요. 베타도 실수예요. 전체 람다가 복소수일 뿐이지 알파고 베타는 실수입니다. 요거 실수고 요거 실수니까 요거 실함수예요. 요거 실수고 요거 실수니까 요것도 실함수죠. 두 실수끼리 곱도 실수예요. 요 두 실수끼리 곱도 실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함수를 편의상 첫 번째 y1이랄까요? 이 첫 번째 해 y1도 실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y2라 놔볼까요?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실함수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니까 C1Y1 더하기 C2Y2 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쭉 전개를 해보니까 처음에 했던 것은 복소수 모양의 해가 됐었는데 쭉 계산해 본 결과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C1Y1 플러스 C2Y2 꼴. 즉 우리가 보통 Y1, Y2보다는 얘를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거 쓴 것 뿐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얘를 그냥 C1이라 쓴다면 2의 알파 x승 곱하기 코사인 베타 x와 플러스 C2 그리고 2의 알파 x승 곱하기 사인 베타 x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 보면 2의 알파 x승이 공통인수니까 책마다 또는 저자마다 이렇게 더 묶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C1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C2의 사인 베타 x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y1과 그리고 y2는 보다시피 실함수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복소수가 어떻게 실수로 바뀌었습니까 할지 몰라도 요 위에는요 복소수 형태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즉 실수였는데요. 함수 자체는 물론 전체는 복소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C2 안에는 헛수 단위 i가 들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노란색과 파란색은 실수가 맞지만 요 빨간색 밑줄처럼 부분은 복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복소수 모양이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수 자체는 실수가 되길 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와 같이 실함수 모양의 독립이 되는 함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 상수배도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독립이 맞습니다. 이게 미방이잖아요. 이게 제차 미방에서 독립이 되는 두 해의 1차 결합으로 표시했으니까 얘가 일반해가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허근을 갖는 경우에 일반의 모양은 이런 꼴입니다. 이제 허근을 가질 때 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 해의 모양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허근을 가졌을 때 특성 방정식을 풀었더니 람다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 꼴로 나왔을 때 해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해 y는 C1에 2의 알파 x승 곱하기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C2에 2의 알파 x승 곱하기 사인 베타 x 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서 알파 베타는 당연히 이 특성 방정식을 근해원시에다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실수부를 알파, 헛수부를 베타로 놓은 거예요. 우리 교재는 책에서 저자가 알파 대신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베타로 놨던 것을 이 오메가 값을 정확하게 구해서 계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더 길고 복잡해 보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가 구했지만 얘를 항상 구할 수 있거든요. 허근을 갖는 경우라면은. 그러면 이렇게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까지가 됐죠. 책보다는 훨씬 더 빠른 방법으로 해의 모양이 어떤 꼴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방법,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와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지금 배웠던 거 허근을 가질 때, 이 세 가지 경우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 2차 방정식에 불과하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경우의 해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허근을 가질 때 해 모양도 알게 됐으니까요.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허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초입값 문제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 개수가 소수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우고 여기다 해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특성 방정식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근해원시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바로 특성 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0.4 람다 플러스 9.04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는 근해원시에다 대입해서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차 시간표의 개수가 짝수니까 간편공식을 대입합니다. 람다는 최고차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0.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0.2의 제곱이에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이게 c예요. 그래서 9.04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0.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2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0.04예요. 0.04에서 9.04를 빼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9.0이 되는군요. 마이너스 9.0 그냥 마이너스 9라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헛수 단위를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i거든요. 루트 9는 3이니까 다시 쓰면 마이너스 0.2 플러스 마이너스 3i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알파란 얘기고요. 이게 베타란 얘기니까 굳이 앞에서 있는 것처럼 교재에서 저자가 표시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기억해 두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이것이 알파고 이것이 베타니까요. 요 모양에다 그대로 대입하기만 하면 허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모양은 여기다 설명했던 것처럼 알파, 베타가 주어졌으니까 해는 C1에 2의 알파 x승 마이너스 0.2x 곱하기 코사인 베타, 베타가 3이에요. 3x 플러스 C2에 2의 알파 x승 마이너스 0.2x 곱하기 사인 베타 x예요. 베타가 3이죠. 자, 이런 꼴의 일반해를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다 구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x가 0일 때 0이라는 조건을 대입합니다. 사인 제로는 제로예요.
코사인 제로 1이고요. 2형성 1. 그래서 C1이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1이 0이니까 대입을 하면 y는 이퀄 요것만 남네요. C2에 2의 마이너스 0.2x 승 곱하기 사인 3x에 같이 됐습니다. 이제 초이값 조건을 찾기 위해서 도함수가 필요하겠군요. 고백하는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0.2 C2 2의 마이너스 0.2x 승 곱하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C2 2의 마이너스 0.2x 승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3x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3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0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된다는 두 번째 조건을 마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을 넣으면 3이 된다는 것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그 사인 제로는 제로니까 이거 다 제로가 되고요. 코사인 제로 1, 2형성 1 그러니까 3C2가 나오는데 그 값이 3이니까 그래서 C2가 1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2가 1이니까 그 결과를 여기다 대입하면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y는 2의 마이너스 0.2x 승 곱하기 사인 3x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꼴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즉 다시 말해서 y는 이퀄 2의 마이너스 ax 승 곱하기 코사인 bx라든가 또는 사인 bx고요. 여기서 a는 양수라 보겠습니다. 이런 꼴의 모양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얘네들은 감수의 진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입니다. 감수의 진동,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을 그려놓은 걸 여기다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된 것을 직접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본 결과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x가 0이면 사인 때문에 0이 나오고요. 지수는 절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 y가 0이 되는 값은 지수는 절대 0이 아니니까 얘 때문에 0이 되는 값이 생기죠. 사인 3x가 0이 되는 값들이 바로 여기 이런 값들이에요. 이런 값들. 그 그래프를 좀 이 폭을 좁게 그려놔서 그래요. 좀 넓게 그렸으면 좀 완만하게 그려졌을 텐데요. 저자가 이 가로축은 짧게, 세로축은 길게 그려놔가지고 좀 이렇게 비례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 길이에 맞춰서 비례를 한다면 이게 진동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감수의 진동입니다. x가 계속 증가할 때마다 계속 진동하다가 이 진폭이 자꾸 줄어들어서 0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감수의 진동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의 해 모양은 이와 같은 감수의 진동을 나타내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수의 진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어딘가를 딱 치면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소리가 웅 하고 울리다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소멸되죠. 바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수철도 잡아당겼다가 놔버리면은요. 그리고 그 위에 외부의 어떤 힘도 더 이상 작용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진동하다가 나중에 평형 상태에 가게 되죠. 바로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함수관계식입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가 양일수일 때 감소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감수의 진동을 나타내는 것을 특성화시켜주는 그래프들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이 상수계수가 있는 2개 제차 선형 미방의 해의 그 응용 문제, 이런 꼴의 미방의 응용 문제로서 우리가 감수의 진동에 관한 것들을 뒤에 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제 6번 다음 상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메가는 0이 아닌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우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오메가는 0이 아닌 상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특성방정식을 살펴보니까 람다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퀄 0 이와 같이 됐네요. 0이 아닌 상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오메가 이거 람다를 풀면은요. 람다의 제곱은 단순하게 이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루트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허근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제 이 오메가의 제곱의 루트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편의상 오메가가 양수였더라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가 있으니까 양수면은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가 될 것이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붙는데 어차피 플러스 오메가 i나 마이너스 오메가 i나 짝으로 켤레복소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무방하네요.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 이와 같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오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일반회를 표시하였었죠. C1의 알파가 2의 알파가 0이니까 2형승 1.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x 그리고 플러스 C2의 사인 오메가 x 이런 꼴의 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 해는 이런 꼴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의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교재 2장 2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던 거와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상수계수를 갖는 그 미분방정식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분방정식의 모양은 y2' 플러스 a, y' 플러스 b, y 이퀄 0의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를 예측했었죠. 해를 예측해 보니까 해는 y는 이퀄 2의 람다 x승 꼴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를 가정하고서 풀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특성방정식을 얻었었죠. 특성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 이퀄 0의 꼴의 특성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와 중근일 때와 그리고 허근일 때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가 람다 1, 또 하나가 람다 2일 때고요. 여기는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중근은 그냥 람다로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허근을 가질 때입니다. 람다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일 때입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해의 모양은 2의 람다 1x승 C1, 2의 람다 2x승 C2 이 두 개가 서로 비례하지 않은 그런 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이 됐죠. 독립이 되는 두 해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을 살펴봅니다. 중근을 가질 때는 한 해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구하는 라그랑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람다가 중근이었을 때 2의 람다 x승과 y1, y2를 따로따로 쓸게요. c2, y2는 y1에다가 뭘 곱한다 했어요? 그렇죠. 앞 시간에도 우리가 강조했었죠. x를 곱하면 됩니다. 상수계수를 갖는 a, b의 선택에 상관없이 첫 번째 해에다가 x만 곱하면 두 번째를 구할 수 있고요. 이 두 개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 해의 모양이기 때문에, 즉 독립이기 때문에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 허근을 가질 때를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건 좀 까다롭습니다.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C1의 2의 알파 x승 곱하기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C2의 2의 알파 x승 곱하기 사인 베타 x입니다. 사인 베타 x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 이와 같이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의 해를 표시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교재에 있는 모든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를 봐도 전혀 적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라그랑지 공식을 쓸 때는 잠깐 적분 공식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x만 곱하면 되니까 전혀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어진 미방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은 적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특성방정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그런 미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하니까 바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여기 도표에 표시해놨던 것들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재 2장 2절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그리고 허근을 가질 때 각각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미분연산자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주어진 미방을 표현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